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번째 강의가 되겠죠, 그렇죠? 9번째 강의 맞나? 맞구나. 9번째 강의고, 교과서 페이지로는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 네, 요즘 강의 영상에는 오자가 빠졌네요.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 대통령과 이제 행정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국회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우리나라 삼권 분립 기관 중에 이제 두 번째 행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의 선출 방식과 임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에 이제 대통령으로 출마하려면 대통령 출마자는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국회 이제 국회의원들은 만 25세가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였다면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뭐 갑자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샘 오치리가 갑자기 만 40세가 됐는데 샘 오치리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살았구나. 하여튼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갑자기 외국에서 평생을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출마를 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라는 국가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이건 좀 이제 말이 안 돼. 국내에서 이제 5년 이상 거주를 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나 장난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기탁금을 3억을 내야 되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구 대표가 1,500만 원, 비리 대표가 500만 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3억의 기탁금을 내고 자기가 이제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중에 15% 이상의 표를 받게 되면은 3억 낸 기탁금을 다 돌려받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10% 이상 15%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낸 금액의 절반 1억 5천만 원만 돌려받게 되고 10%도 채 얻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 기탁금 3억 원은 국고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게 됩니다. 임기는 5년이고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들은 다 4년이라고 그랬었죠.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는 이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만 임기가 5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통령은 중임이 불가합니다. 중임이 이제 불가한 이유는 이게 대통령이라는 게 워낙 권력이 강한 자리다 보니까 사람이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별로 갖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물건을 보니까 갑자기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사자성어로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물건을 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생겨난다. 대통령 자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나라들은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 막강하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제 소위 말해서 권력이라는 걸 이제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권력은 마약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권력을 이제 휘둘러 보면은 이 권력의 이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역대로 했다는 분들은 전부 다 이상하게도 대통령을 한번 하면은 계속 하시고 싶어 했어요. 우리 그 노래도 있잖아요. 미인이란 노래.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것처럼 대통령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자꾸만 하고 싶네. 그래서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독재로 결국에는 이어지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 이제 지금 현재 헌법으로 개헌을 할 때는 아예 헌법에다가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은 불가능하다라고 헌법에 아예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2번 하게 해주면 3번 하고 싶고 3번 하면 4번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예 들지 않도록 딱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 있게끔 중임 불가 조항을 헌법에 넣어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의 선출과 임기를 봤고요. 넘어가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서 두 가지의 역할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첫째, 행정부의 수반 이제 두목, 보스라는 겁니다.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3권 분립, 행정, 그리고 입법, 그리고 사법, 요 3권 중에서 행정부의 이 보스가 수반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이걸로써 대통령의 이제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둘째,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여기서 원수라는 거는 이제 뭐 나의 어퍼짓 포지션에 있는 원수, 내 에너미 이게 아니고, 이 원수라는 거는 이제 국가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전체의 우두머리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자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제 대한민국은 그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 세 가지로 나눠 놨잖아요. 그 중에서 대통령은 우선은 행정부의 이 수반, 보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행정부의 수반은 뭐 국무총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2인자죠. 행정부의 2인자가 국무총리고 행정부의 1인자는 대통령입니다. 동시에 대통령은 이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합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전체의 보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은 두 가지 역할을 갖고 있어요. 헌법 제66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이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각각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자, 대통령은 3권 분립, 행정, 입법, 사법의 3권 분립 주체 중에서 하나인 행정부의 이 보스라는 거죠. 수반으로서. 자, 대통령은 행정부를 총지휘하고 감독합니다. 자,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자, 이걸 장관이라고 하죠. 장관을 비롯한 여러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오타 낸 게 아니고 임명권이 맞아요. 임면권이란 게 뭐냐? 임명하고 이건 어느 자리에 어떤 사람을 공무원으로 앉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는 걸 면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명과 면직을 합해서 임면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을 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런 거 말고 고위 공무원, 뭐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임명과 면직,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힐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잘라버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정부 조직도입니다. 행정부 조직도인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기관이 있지만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요. 여기에는 18개 우리나라의 부입니다. 기획재정부부터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여기 각각의 이제 여기 있는 장들이 장관이 되는 거예요. 뭐 교육부면 교육부 장관, 외교부면 외교부 장관, 국방부면 국방부 장관 되겠죠. 이런 이제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여기 이분이 누구시냐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부의 수장이신 교육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에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유은혜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고위공직자를 임면하는. 이따 만약에 이 유은혜 장관이 뭐 일을 잘 못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장관을 잘라버릴 수 있는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라고 돼 있어요. 국무회의 의장이 뭐냐면은 우리 학급회의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행정부도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각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이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학급의 회장이 있는 것처럼 국무회의의 의장 역할을 이제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보면은 대통령이 앉아 있고 옆에 있는 이분이 이제 전 전임 총리였던 이낙연 총리, 여기 있는 분이 지금 현재도 장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뭐 다 장관들 쭉 앉아 있어요. 있고 이제 대통령이 막 이제 회의를 이제 주재하는 거죠. 보면 이제 이 회의록 한번 볼게요. 국무회의 회의록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제 37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 해가지고 주재 회의 연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해가지고 이제 구성원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이게 출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전원 출석이죠. 국무총리 이낙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이래 쭉 있잖아요. 이렇게 전부 출석. 빠질 수 없겠지, 그치?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빠진다? 면직당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국무회의를 이제 주최하고 이끄는 사람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이제 집행하고 동시에 법률안 거부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회 하면서 배웠죠. 대통령은 한 차례에 한해서 한 법률안에서 한 차례에 한해서 국회를 통과했을지라도 그걸 거부할 수 있다 그랬죠. 돌려보냄으로써 거부한다 해서 이걸 환부 거부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대통령 환부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걸 통해서 국회를 견제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고 과연 몇 번의 법률안 거부권을 대통령이 썼을까? 사실 많이 쓰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입법권이라는 게 국회에서 이제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데 대통령이 막 그냥 뭐 심심하면 막 법률안 이거 안 돼 다시 검토해 이렇게 막 환부 거부하면은 국회도 소위 말해서 가오가 안 살잖아요. 아무리 이제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해야 한다지만 같이 이제 서로 협치를 해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나갈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몇 번의 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 있었는가 했더니 얼마 없더라고요. 이게 66번, 66번, 총 66번의 법률안 이 환부 거부가 있었고 뭐 생각보다 많이 이제 하진 않았죠. 지금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임기 동안에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대통령을 일단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이제 역할 우리 쭉 봤죠, 그렇죠? 뭐 행정부를 총지휘 감독한다.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또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또 뭐 국회에서 만든 법률안을 뭐 거부함으로써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권 중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에서 행정부의 보스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볼 건 뭐냐? 자,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이제 역할을 볼 겁니다. 자, 대통령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 중에서 행정부의 보스이기도 하지만 그 세 가지를 모두 합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국가의 대표로서 외국과 이제 조약을 체결하고 또 외교 사절을 맞이하는 외교 활동을 대통령이 하죠. 뭐 해외에서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왔는데 뭐 우리나라 갑자기 무슨 뭐 저기 강서 구청장님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지만 바이든이 왔다 치죠. 바이든이 왔을 때 뭐 강서 구청장님이 바이든을 마중 나간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질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저기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나왔다. 그것도 이제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어떤 외교 사절 국가와 그 나라의 국가 원수급이 오면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나가서 이제 외교 활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유파이어드로 유명한 이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두 명이 이제 만나서 악수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외교 활동이라는 겁니다. 뭐 제가 왜 바이든 대통령 사진을 못 구했냐면 아직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전화 통화는 했는데 만난 적이 없어서 사진을 뭐 구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G20이라고 그룹 오브 20라고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 이제 20개 나라들의 이제 정상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었거든요. 저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018년에 했었는데 이런 자리에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제 이 국가의 대표로서 이런데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가면 여러분 보면 뭐 유명한 사람 많죠, 그렇죠? 여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여기 있고, 그렇죠? 여기 그 앞에 이제 그 유명한 저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있고, 여기 이제 인도의 모디 총리, 요 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만두신 일본의 아베 총리, 여기 이제 지금 그만둔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쭉 있고, 뭐 여기 보면 이제 세계에서 이제 제일 기름 부자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빈살만 왕세자도 있고, 이렇게 쭉 유명한 사람들 쭉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자리에도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로서 외교 활동하러 간다는 겁니다.
자, 또 대통령은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회 얘기할 때 헌법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뭐 대법원장부터 해가지고 아주 국가의 헌법을 사실상 이제 이 헌법기관이란 거는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급이라는 겁니다. 헌법에 이 사람을 어떻게 뽑고 이 사람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이 자리에 가야 돼 이런 게 다 명시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자리들을 헌법기관이라 그러는데 뭐 이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그리고 뭐 헌법 재판 소장 또 국무 총리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감사 원장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 헌법기관을 이제 구성하는 사람들이죠. 구성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전부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 겁니다. 뭐 실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사진 두 개 제가 구해놨는데 이 사진이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지금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손에 든 게 이제 임명장이겠죠. 임명장 주고 악수하고 열심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요분은 이제 지금 감사원장이고 요 문재인 대통령 임명장 주고 악수하면서 열심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자, 이런 이제 헌법기관 구성원들을 임명하는 권한도 대통령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권한인데 자, 어떤 권한이냐? 자, 여기 제가 써 놨어요. 자, 여기 보면 대통령은 거기에 하나 빼먹구나. 국민투표를 또 시행하자고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거는 국민의 의사를 꼭 전체적으로 물어봐야겠다 싶을 때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민투표죠. 그렇죠? 자, 거기에 추가로 대통령은 긴급명령권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긴급명령권이 먼저부터 얘기해 볼게요. 긴급명령권은 지금 어떠한 법률이 급히 필요합니다. 법률이 급히 필요한데 너무 이게 지금 중요하고 급히 이 조치가 돼야 되는 일이라서 국회를 통해서 이 법률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일단 내가 긴급 명령을 발동한다. 그럼 이 긴급 명령은 뭐에 준하는 급이냐?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준하는 급입니다. 일단은 내가 명령을 내려서 대통령으로서 명한다. 일단 내가 명령한 게 이게 법률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의 이제 허락을 구해야겠습니까? 나중에. 일단 국회 허락을 구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대통령이 판단해서 정말 이거는 필요하다 싶을 때 긴급을 요한다. 이때만 이제 긴급 명령권을 쓸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총 몇 번의 긴급 명령권을 대통령이 썼냐면 이건 절대 남발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아무리 이제 뭐 독재 시대였어도 막 남발하진 않아서 긴급 명령권 지금까지 총 16번 썼습니다. 마지막 16번째 긴급 명령이 뭐였냐면 이때예요. 93년에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왜 썼냐면은 당시에 보면 신문에 나와 있죠.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해가지고 밑에 김 대통령 긴급 명령 오늘부터 모든 거래 실명으로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93년에 이 금융실명제라는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금융 거래를 하거나 뭐 저축을 하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금융 거래를 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아무 이름이나 장난으로 써도 됐어. 뭐 통장 만들러 갔는데 그냥 임꺽정입니다. 임꺽정이라고 통장 만들어도 다 이제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 거래를 자기 실제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뭐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선생님 이제 이름이 안민호니까 안민호 재산이 얼마인지 국가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소득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내가 막 예를 들어 임꺽정 이름으로 뭐 어디 부동산 땅도 사고 뭐 세종대왕 이름으로 뭐 어디에 뭐 내가 돈도 막 10억을 저축해 두고 내가 또 뭐 또 홍길동 이름으로 주식을 또 뭘 사고 했는데 아무것도 국가가 파악을 못하는 거야. 차명 거래, 자기 이름을 아니고 다른 사람 거래 이름 막 빌려서 써도 되고 아무거나 가명 거래를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뇌물도 그런 식으로 주고받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국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제, 지하 경제라 그러는데 지하 경제 규모가 너무 컸던 겁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안 되겠다.
이거 이제 금융실명제를 전격으로 실시해서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의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 이제부터 금융실명제 합니다라고 이제 뭐 국회에다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얘기해서 국회에서 막 토론을 통해 가지고 뭐 본회의 통과시키고 뭐 표결하고 막 이러면은 그 사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해왔던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임꺽정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신한은행에 10억을 넣어놨었는데 막 신문 보니까 막 국회에서 무슨 금융실명제를 막 실시할 거라고 막 뭐 법을 만들고 있고 막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냐? 신한은행에 넣어둔 임꺽정 이름으로 넣어둔 돈을 빨리 내가 인출을 해버리겠지, 그치? 내가 그 돈 만약에 뇌물 받아서 이렇게 저금해 놓은 돈이었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새어나가면 안 됐던 거야, 이 금융실명제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목요일 날 했어. 목요일 날 93년 이게 몇 월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목요일 날 밤 7시에 은행 문 다 닫고 난 다음에 갑자기 뉴스로 발표해 버렸어. 현 시간부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뇌물 받아가지고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뺄 수가 없어. 이제 다 실명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나라에 좀 혼란이 오긴 왔는데, 이런 이제 경우에 이거는 뭐 아주 시간을 긴급히 요구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금융실명제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통해서 이제 실시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계엄 선포. 계엄 선포가 뭐냐면은 뭐 전쟁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일단 국가 권력을 대신 맡아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도 막 제한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시내에 경찰이 아니고 막 군인들이 탱크 몰고 와서 막 이제 이 국민들을 통제하는 게, 그게 계엄이거든요. 계엄. 근데 계엄 이것도 이제 아무 때나 선포하면 안 되겠지. 정말 뭐 지금 전쟁이 났거나 국가 비상 사태일 때만 해야겠지. 대한민국이 이제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계엄도 총 몇 차례 선포됐었냐? 긴급명령 아까 제가 16번 됐다 했잖아요. 계엄도 16번 선포됐습니다. 계엄은 생각보다 좀 많이 선포됐어. 마지막 지금까지 16번째 마지막 계엄이 언제 선포됐냐면, 이게 1979년 이제 10월 26일 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됐을 때, 서거. 여기 보면 이제 신문 있죠.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래가지고 밑에 보면 전국에 비상 계엄, 이렇게. 이때 이제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왜냐면은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단 말이야, 총에 맞아서. 그럼 나라가 지금 비상 사태야 아니야. 대통령이 그냥 무슨 병원에서 막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게 아니고 갑자기 총 맞아 죽었어, 밤에. 어제 저녁 7시 50분경 운명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차 경호실장 등 5명도 숨져. 막 사람 죽었다고. 대통령 경호실장도 죽고 막. 이 비상 사태잖아. 이때 이제 계엄령을 이제 선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면 여기가 광화문 광장이거든. 광화문 광장에 탱크가 이렇게 군인들이 와가지고 통제를 했지. 이게 이제 계엄령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은 계엄령을 또 선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권한을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로서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대통령 행정부 두 번째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